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소속 회원단체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건설안전 혁신 방안에 대해 과도하고 중복적인 처벌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연명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토부,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또한 건설업계는 사고 원인이 다양한데도 정부는 건설사에 대한 처벌 강화만을 안전관리 강화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개인의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에 개인의 신용 등급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은행도 오는 4월부터 고객의 신용 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추진해온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통해 지난해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은 총 5,886명으로 이 중 25.9%인 1,527명을 이전지 현지 출신 학생들로 채용해 당초 목표였던 21%를 크게 상회한 실적을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담보가 확실한 주택담보대출에도 신용 등급별 차등 금리가 확산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요,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해 가산금리의 산정 체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다수의 시중은행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용 등급도 함께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화와 문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보시다가 전문가와 조금 더 꼼꼼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으니까요.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유익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힘차게 이 시간 이끌어가 주실 분은요.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유재성 대표님과 시장 상황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을 누르니까요. 이제는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수도권 지역의 가격 급등 현상은 과연 거품일까요? 아니면 갭 메우기 현상일까요? 대표님의 시각에서 살펴봅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자, 지금 서울의 집값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다가 그렇죠. 이제 강남 3구, 그다음에 마용성, 노도강, 금관구, 서울 안에 이제 주요 지역들의 집값이 계속 들썩들썩 했다 그러면 최근 12, 16 대책이 이제 나오고 나서 특징적인 게 있다면 그렇죠. 수용성, 남산광, 구시의 요즘 이런 수도권 지역에 있는 여러 이제 도시들의 집값이 엄청나게 그렇죠. 고공행진을 하면서 지금 아마 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중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규제책들, 그렇다면 만약에 규제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19번째 이제 규제책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농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지역들을 조정 대상 지역을 좀 확대할 수도 있겠고 이미 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투기 과열 지구로 이제 조금 격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이야기할 만큼 그만큼 지금 뜨겁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규제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거죠. 야, 이게 정말 거품일까? 네. 너무 한꺼번에 그렇죠.
뭐 2억, 4억씩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 5천, 자고 일어나면 1억, 뭐 자고 일어나면 뭐 2억, 3억, 4억씩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거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많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지금까지 서울은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동안 엄청나게 올라가서 지금 뭐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33평, 그렇죠. 84제곱미터가 최고가 34억까지 거래가 됐고 24평 59제곱미터가 24억까지 거래가 돼서 평당 1억 시대를 열고 있는데 자, 수도권은 아직까지도 그렇죠. 우리가 준강남권이라고 하는 지역들까지도 한 3천, 평당 한 3천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일반적으로는 1,500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요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거는 서울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서울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상적인 갭 메우기다. 자, 요렇게 지금 두 시각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어느 말이 맞을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현상부터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자, 수용성 맞습니다. 수원, 그 다음에 용인, 그 다음에 그렇죠. 뭐 성남 요렇게 지금 우리가 뭐 준 거의 강남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강남 쪽에 가까운 지역들 수도권이니까요. 자, 12, 16 풍선 효과 거의 2억에서 4억 정도인데요. 자, 지금 수원 쪽에 지금 전용 84제곱미터 지금 그 권선구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제가 호반 베르디움이라는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자, 이게 12, 16 대책 전에 한 5억 400 정도, 그러니까 뭐 거의 5억대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12, 16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 권선구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 이게 7억 7천까지 갔었죠. 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교 쪽이 이제 뭐 늘 뜨거웠죠. 그러니까 판교 동생 광교다라고 할 정도로 광교가 뜨거웠는데 뭐 이제 8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이슈 때문에 이제 조금 최근에 또 뜨거워졌고요. 자, 이런 권선구 쪽은 최근에 호매실 쪽, 그러니까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신분당선 이슈가 지금 터지면서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뭐 이번에 뭐 또 자칫 잘못하면 지금 뭐 전부 다 이제 묶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골고루 지금 다 지금 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묶일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원은 뭐 주간 변동률이 지금 거의 2%. 야, 이거 뭐 그렇죠. 월간이 아니고요. 주간 변동률이 2%가 지금 넘어서다 보니까 지금 아마 지금 큰 좀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수원 쪽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워낙 많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철도망 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뭐 그 화서역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뜨거웠던 이유가 또 그렇죠. 스타필드라는 또 대형 또 쇼핑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큰 이슈들이 지금 터지고 있어서 뭐 요 부분 우리가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금 그 수지 쪽하고 지금 기흥이 지금 이제 묶여 있죠. 그런데 지금 또 뭐 이번에 처인까지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아마 이쪽이 뭐 좀 격상이 되거나 이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미 좀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요 아파트는 어디냐면 그 성봉역 롯데캐슬이라는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전용 84제곱미터 지금 33평형이 한 8억 5천 정도였는데 지금 실거래가가 그렇죠. 11억 7,200까지. 네. 지금 호가는 뭐 12억 13억까지 지금 거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인 쪽 같은 경우에 수지나 기흥 쪽들이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남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당구가 지금 되어 있지만 지금 수정구 쪽하고 그렇죠. 지금 중원구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 또 뭐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요 아파트는 어디냐면 그 신은동에 이제 그 처음 이제 그 이제 재개발하는 아파트죠. 요게 산성 포레스티아라는 바로 그 아파트인데요. 이제 뭐 입주권 지금 아직 상태인데 자, 지금 이게 전용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4평형이 지금 입주권 분양권이 거의 7억 5천 정도로 그렇죠.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3평은 11억 정도 돼. 지금 프리미엄만 4억에서 5억 가까이, 이제 호가는 거의 뭐 5억 거의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분당구만 들썩들썩 했던 것들이 이제 수정구하고 중원구, 그러니까 사실은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분당구보다는 오히려 서울 쪽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성남 자체도 지금 전체 다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뭐 그 수용성 뭐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규제 얘기가 벌써 좀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자들이 느낄 때는 아, 지금 수용성 쪽을 좀 규제한다고 하니까 좀 다른 쪽을 찾아볼까? 이렇게 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남양주 뭐 3번 이제 군포죠. 광명 뭐 광명은 원래 자체도 지금 이미 뭐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과열 지역 다 되어 있는 이런 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남양주 3번 광명이 다시 좀 뜨고 있어서 지금 남산광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수용성 규제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오히려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반사이익. 그러니까 뭐 강남 3구를 누르면 마용성 쪽이 들썩이고 마용성 쪽이 지금 또 규제 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수용성이라든지 남산광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 광명 쪽이죠.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명 뉴타운 지금 재개발들도 또 추진이 되고 있죠. 지금 신안산선 같은 경우가 시흥에서 안산에서 지금 광명으로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 많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또 뜨거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가 지금 광명에 있는 광명역 서밋 플레이스라는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자, 이게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3평이 최근에 8억 9천에서 실거래가는 지금 11억을 지금 넘어섰고요. 호가는 이미 12억을 넘어서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 안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까지 지금 쫓아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또 이번에 이제 규제가 발표가 돼야 되겠지만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자, 이것이 또 이어지는 것들이 뭐 구리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이번에 의왕 쪽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구리도 사실상 지금 한 0.65% 정도 주간 상승률만 그 정도로 돼서 지금 뭐 용인이라든지 지금 뭐 그 수원 쪽 이런 쪽 빼면 엄청나게 지금 올란 쪽이 더 구리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상승세 자체는 굉장히 뚜렷하다. 자, 그런데 지금 이쪽도 만약에 규제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지금 뭐 동탄이라든지 그렇죠. 오산이라든지 뭐 지금 인천 쪽도 좀 들썩들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만약에 수도권 쪽이 대부분 또 묶인다라고 하면 지방광역시 쪽에서 또 그 규제로 묶이지 않은 쪽으로 좀 갈 가능성들 그러니까 규제들을 피해서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용성이나 남산광 뭐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났을까? 이것을 원인을 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요. 자, 정부가 허들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자, 9억 넘지 마. 15억 넘지 마. 자, 이렇게 대출 규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 12, 16 대책 자체가 이런 어떤 그 금액에 따라서 지금 허들을 세워놓은 거니까요. 자, 넘지 말라고 해놨는데 오히려 이 허들이 앵커링 이펙트를 오히려 창출해내고 있다. 자, 사람들이 이걸 허들로 느끼는 게 아니라 아, 그럼 9억까지는 괜찮은 건가? 그러면 4억에서 한 6억 정도 이렇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 우리는 아직 9억이 아니니까 한 9억까지 갈 수 있겠네. 5억, 6억 쪽에서 위로 지금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15억 허들 쪽에서 좀 아래쪽에 있는 지금 수도권에 있었던 8, 9억이라든지 한 10억, 11억 되는 것들은 15억이 약간 앵커 그러니까 위쪽까지 임계치 역할을 하는 표준, 목표가처럼 여겨지면서 이런 것들이 저렴하다는 이런 인식들이 좀 나타나. 자, 이러니까 앵커까지 우리가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많은 개발 호재, 특히나
지금 수도권 쪽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바로 2030 광역교통망 대책에서 GTX A노선, B노선, C노선, 신안산선, 올해 또 발표될 GTX D노선 이런 수혜 지역이라든지 신분당선 연장이라든지 지금 지하철 또 연장들 이런 이슈들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분히 오를 수 있겠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거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용인, 평촌 2006년에 버블 세븐이라고 이제 했던 곳인데요. 자, 지금 돌이켜서 보면 2006년에 지금 음마아파트 84제곱미터 33평이 그때 11억, 12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23억이거든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게 버블인지는 자, 개인적으로는 버블을 그렇죠. 매수 타이밍에 따라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15억에 샀는데 갑자기 12억, 11억으로 떨어졌어. 아, 이거 거품이었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버블 여부는 중장기적인 내재 가치 그렇죠. 앞으로 5년, 좀 길게 본다면 10년, 5년, 10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우리가 버블이다 아니다를 좀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거품인지 갭매우기인지 조금 판단을 해보면은요. 자, 일단 버블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은 서울과 비교해서 지금 집값이 너무 덜 올랐다. 이렇게 수요자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또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에는 뭐냐면 지금 이쪽에 전셋값까지 같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그 갭 차이가 좀 적어지는 거죠. 자, 이래서 매매가를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벌어졌었다. 지금까지 초양극화. 그렇죠. 자, 이것이 지금 서울 쪽에서 딱 멈춰서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서울이 좀 멈춰져 있을 때 갭 메우기를 좀 하는 것들이 좀 당연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당장 버블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발표가 나왔을 때 완전히 만약에 예전 가격으로 2, 3억 정도 쭉쭉쭉쭉 빠진다라고 하면 그런 지역들은 어느 정도 버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견고한 상승 흐름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한 달, 두 달 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쪽은 버블이라기보다는 그쪽의 개발 호재에 따른 정상적인 갭 메우기 이렇게 조금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유재성 대표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수도권 지역 이렇게 고공행진은요 대책이 이번에 발표가 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예측을 내놔주셨습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저희가 학습을 한 것처럼요 그 당시 거품으로 느껴졌던 가격이 오히려 더욱더 오르는 모습을 저희가 포착을 한 경험이 있는 만큼 자, 수도권 지역과 서울 지역의 키 맞추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만큼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하셔가지고 좀 구체적인 투자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일단 수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리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신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가지고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어지는 정보체크 시간에 유재성 대표님의 눈에 포착된 딱 한 가지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대표님과 딱 한 가지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인데요. 9호선 석촌 고분역 역세권에서 방 1개짜리 오피스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약 2억 800만 원에서 2억 1,8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오늘 실속 있는 오피스텔 9호선 따라서 송파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잠실권의 오피스텔 같아요. 소개해 주시죠. 자, 잠실, 송파 같은 경우에도 2006년에 버블 세븐으로 지목이 이제 됐던 것이죠. 자, 이쪽도 송파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그렇죠. 한 8억, 9억 했던 것들이 이미 20억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상 강남 3구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라고 할까요? 더더구나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갭 메우기 장세
그 이후에 나타나긴 게 뭐냐 하면 밀어 올리기 장세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도권 쪽에서 갭매우기가 마무리됐다라고 하면 그 오른 것이 다시 뭐 이렇게 강남 3구 쪽이나 이런 쪽들을 밀어 올리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어떻게 뭐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일반적으로 이제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뭐 강남 3구, 잠실, 아파트 쪽은 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규제책들이 있고 또 많은 또 이제 뭐 투자금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 그렇지만 이런 강남 3구, 잠실 쪽에 이런 소형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오히려 지금이 그렇죠. 입지 가치가 높은 곳, 이런 쪽으로 우리가 소형 주택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잠실 그렇습니다. 네, 강남 3구에 뭐 가장 지금 핫한 곳이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때문에 들썩들썩하는 곳인데 그것도 9호선이 되겠습니다. 9호선 석촌고분역에서 도보로 이제 4분 거리, 제가 아무리 멀어도 10분 이내 투자라고 하는데 5분 이내면 정말 초초 역세권, 그것도 대로변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제 올 상반기에 이제 착공을 하면, 네, 정말, 야, 이게 어떻게 변할까? 이미 그렇죠. 국내 최고층 123층짜리 빌딩을 이미 잠실은 갖고 있는데 바로 그 또 옆에 그렇죠. 105층 569m, 오히려 높이는 더, 층수는 조금 낮지만 높이는 더 큰, 그것도 현대 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오는 현대 글로벌 빌센터까지. 그러니까 지금 잠실 쪽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생활 인프라들이 엄청나게 좋아지는데요. 그 가장 핵심이 바로 탄천하고 한강 쪽에 수변 생태 여가 문화공원. 자, 지금도 한강 쪽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그렇죠. 지금 그 사이에 있는 이 탄천 쪽까지 뭐 워터파크라든지 또 보행교 브릿지를 놔주는 뭐 이런 거라든지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실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지도를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자, 일단 석촌 고분역 9호선이 바로 이 위치인데 지금 보시면 석촌, 호수, 롯데 업무타운, 그렇죠. 국내 최고층 빌딩이 지금 들어가 있는 바로 123층짜리, 그렇죠. 롯데, 제2롯데월드가 들어가 있는 바로 그것이죠. 자, 이 옆에 지금 삼성 SDS가 지금 쌍둥이 빌딩으로 또 이렇게 높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네에 또 어마어마한 게 생기죠. 바로 국제기류 복합지구 쪽에, 그렇죠. 현대 글로벌 빌센터, 현대 자동차 본사 계열사 이제 다 들어오는 게 이제 뭐 이제 착공을 하는 거죠. 건축 허가가 이미 났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라고 해서 GTX, 지금 A노선, C노선, KTX, 그렇죠. 뭐 위례 신사선까지 많은 또 교통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죠. 자, 지금 뭐 이쪽에 잠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잠실 제2코엑스라고 해서 또 많은 시설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잠실 쪽에 롯데 있는 이 권역하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전체가 지금 강남 안에서 가장 큰 업무지구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한가운데에 이 9호선 석촌고분역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쪽이 또 많은 고급 주거단지 집값이 많이, 이번에 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도 보면 집값이 많이 올라간 곳이 땅값도 많이 올라갔어요. 자, 이쪽이 지금 그렇죠. 엘스, 리센츠, 트리움, 파크리오 이미 고급 아파트들 20억 넘어가는 것들이 있죠. 자, 여기 잠실 주공 5단지, 진주, 미성, 크로바, 장미 다 재건축되고 우성 1, 2, 3차까지 다 재건축이 된다라면, 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꼭 주목해 봐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잠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3구 안에서도 핵심 지역의 소형 주택, 오피스텔이라는 사실 자체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잠실권의 오피스텔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세요. 자, 일단 뭐 개발 호재 일자리 쏟아지는 잠실의 미래 가치를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남 3구 잠실 안에서도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땅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렇죠, 3종 일반 주거지역. 내 땅이 잠실의 3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더더구나 지금 이것은 이미 준공이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다 확인해 볼 수 있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은 다 있는지, 햇볕은 잘 드는지 안 드는지, 더더구나 전세마저 다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투자 금액조차도 확실한 그런
후분양 풀옵션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잠실권의 장점을 하나하나 모두 가져가면서도 원룸 오피스텔이잖아요. 가격적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이미 서울 쪽에 웬만한 원룸도 역세권이라고 하면 다 2억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잠실 한복판에 그렇죠. 2억 800에서 2억 1800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 이미 이쪽은 전세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세가 다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 한 1억 9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잠실 한복판에 소형 주택, 그렇죠. 소형 오피스텔을 1,800에서 2,800만 원이란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도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2천만 원도 안 되는 소액 투자로 잠실권의 핵심 지역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는 무료로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무료로 세미나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와 함께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채워주실 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사님께서 오늘은요, 어떤 가치 있는 지역을 선별해 오셨을까 궁금해요. 두 지역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실 소액 투자들을 많이들 염두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워낙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기조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기준금리로 내려가고 있는 앞으로 그런 방향성이 지금 보이다 보니까 일단 수익형 부동산 쪽 특히나 이제 소액 투자를 아무래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출 규제가 없는 쪽 라인을 보신다면은 대략적으로 뭐 소형의 오피스텔들을 많이 보실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지역 영등포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좋은 지역들을 좀 선별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잠시 미뤄졌던 그런 지역이지만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필수적인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일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런 곳, 그 일산에 앞으로 다양한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덕이동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를 한번 소개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점이 확실한 부동산을 오늘 찾아와 주신 것 같습니다.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오피스텔 그리고 규제에서 이번에 벗어나게 된 경기도 쪽 고양시로 떠나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지역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대진 이사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인데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 1.5룸짜리 오피스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시세 보시죠. 약 2억 3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네요. 자, 영등포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그런 가능성을 기대해 보면서 또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입지부터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현재 개발이 이제 뭐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영등포 뉴타운들, 그리고 신길 뉴타운에 힘입어서 영등포구가 이제는 새로운 뉴 주거 환경 타운으로서 지금 탈바꿈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 주거 환경에서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인프라 구성되는 부분들, 앞으로 변화되는 부분들을 톡톡히 보실 텐데, 매년 달라지는 영등포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정말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형 오피스텔들을 왜 주목을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적으로 영등포구도 강남을 필두로 해가지고 서울 25개구 중에서 5개구로 이제 1, 2인 가구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구를 선정을 했는데, 뭐 일단은 그 강남구와 그리고 마포구를 위해서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34%를 상회할 정도로 2인 가구들이 지금 상주하는 인구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주택이 필수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여의도라고 하는 대규모 업무 타운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 금융, 방송 이런 지역들에 위치하고 있는 종사자, 정말 양질의 직장군들을 다 골고루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뭐 여의도 개발에 따라서 여기서 안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종사자 그 수만 하더라도 상당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여의도권에서 나올 수 있는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는 지역, 바로 영등포 지역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신길 뉴타운이라든지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뭐 영등포 뉴타운인데, 영등포 뉴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면서 해제된 지역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영등포 또한 과거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0만 원 이상 넘게 지금 매년 지금 땅값이 오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제 영등포 지역의 그 토지의 가치는 상당히 또 미래 가치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공업 지역이에요. 거의 뭐 영등포구의 거의 80% 이상이 중공업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2.16 대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공업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토지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중공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나 오피스텔 뭐 이런 등등등은 다양한 부동산들은 앞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주변에 이제 뉴타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 자체가 워낙에 좀 이제 노후화돼 있었던 곳에서 이제 신주거 트렌드로 바뀌는 곳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땅값 올라가죠. 주거 트렌드가 바뀌죠. 주거 도시환경 재생 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임차인들이나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필수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편 너무나 좋잖아요. 일단 2호선, 5호선, 9호선 다 끼고 있고, 아래쪽 라인에 뭐 1호선이라든지 영등포 여기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백화점들, 주변에 대형 마트, 뭐 관공서 등등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머물면 쉽게 잘 나가지 않는, 즉 장기적 체류가 가능한 그런 곳이다 보니까 임대 놓기도 너무나도 좋은 그런 곳이에요, 영등포.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물로 삼으시는, 특히나 투자를 어디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를 꼭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직주 근접성은 워낙에 또 탁월해요. 기본적으로 뭐 마곡이라든지 뭐 공덕, 그리고 도심 쪽, 그리고 뭐 아래쪽 라인에 뭐 강남 라인들도 지금 보이진 않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도 뭐 20-30분대, 그리고 다양한 주요 업무지들과도 10분에서부터 20분, 30분대에 또 아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직주 근접성은 그야말로 정말 이런 곳을 두고서 직주 근접성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 지역 오피스텔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구 쪽도 꼭 빠지지 않고 넣어보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매년 갈 때마다 영등포 지역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니까 임장 나가보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임장 나가보기 전에 대체 어떤 개발 호재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지도 살펴주실까요? 네, 개발 너무나도 많아요. 뭐 사실 용산도 예전에 개발의 백화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영등포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사실 일단 영등포를 가보시면 가장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재물포길 지하사업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뭐 서부간선도로망 같은 경우에도 지하사업 구간이 들어가는데, 이런 지하사업 구간 들어가는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 지금 일단 구성되는 부분들, 경의중앙선이 과거에 지상철로 다녔었는데 그 지상철이 없어지고 지하로 내려가고, 그 지상부에 공원을 만들어 놨더니 그 주변의 주택가의 가격이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뭐 합정, 홍대부터 해서 효창공원 라인들이거든요. 거기 경의중앙선 숲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재물포길 지하 사업 들어가면서 지상부의 공원화 되면서 주변의 주택의 주거 환경들이 향상되는 그런 곳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5년도에 착공이 들어갔고 지금 이제 2022년도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는 착공이 들어가 완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거 환경이 바뀌는 곳들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 간선도로망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북쪽과 서쪽 라인이 다 지하 사업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대규모 개발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교통편이 뭐 1호선, 2호선, 5호선, 9호선, 그리고 뭐 KTX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역인데 GTX 노선에 광역 교통망이 더 추가적으로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실 보시면 여의도 신도림권 라인들이 뭐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영등포 권역이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을 아우를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을 또 추가적으로 좀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이것도 모자라서 신안산선까지도 또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작년에 착공이 들어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서남부권, 뭐 안산이라든지 그리고 뭐 광명 그리고 뭐 구로 디지털 단지 등등 또 위쪽 라인으로 보신다면 서울역과 공덕 라인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안산선 교통의 착공도 또 눈여겨보셔야 될 그런 또 기대감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의도 파크원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다 완성도가 다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 63빌딩 정도 규모의 4.5배 정도 되는 규모로서 쇼핑 그리고 업무 이런 오피스 등등을 담당하는 그런 또 굉장히 또 우리나라의 대규모로 큰 뭐 H백화점이 들어선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페어먼트 호텔까지 들어선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늘어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의도가 깔고 있는 그런 종사자에 여의도 파크원이 또 거기다가 또 기대감까지도 더해진다면 뭐 어마어마한 그런 또 종사자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쇼핑 시설, 인프라 시설 또한 마찬가지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뭐 MBC 사업 같은 경우에도 브라이튼으로 지금 구성이 됐는데 오피스와 이 또한 마찬가지로 뭐 주거 그리고 오피스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겨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부분이에요.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유동인구와 그리고 주거 자체가 좀 필요한 그런 임차인들이 늘어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집값 이런 내용들이 주변의 집값도 올리고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 같은 경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꼭 체크해 보셔야 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많아가지고 투자의 핵심 지역이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에서 1.5룸짜리 오피스텔 저희가 만나볼 거고요. 자, 수익형 부동산인 만큼 투자 금액 얼마나 들어갈까? 그리고 내가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을 때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저금리 기조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익형이 각광받는 시대가 올 것이에요. 그것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이제는 지금 현재 영등포 같은 경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도의 금액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1.5룸 제가 이제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1.5룸부터 투룸을 지금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1.5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억 3천 정도 수준에서 투룸 같은 경우에는 최대 3억 3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종사자가 워낙 많고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뭐 수요 공급에 좀 원리에 좀 맞지도 않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당히 또 높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2억 1,500 정도의 이제 1.5룸 정도의 시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에서 3억까지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중요 3도심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 정도도 안 되는 3천만 원 정도의 이하의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소액 투자, 그야말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으로 전환하셔도 월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월세 금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자면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한 1.5룸 같은 경우에 70에서 80만 원 정도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서 90에서 100만 원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출 금액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없다 보니까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 정도 형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월세 시에는 1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9천만 원에서 뭐 많게는 한 투룸 같은 경우에 1억 6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수익형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의 메리트가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에서 대출 부분까지 유리한 오피스텔로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대진이서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바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인데요. 경의중앙선 탄현역 주변에서 방 4개짜리 아파트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시세는요. 약 5억 7,800만 원에서 6억 3,9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여유로운 크기의 아파트를 만나보러 경기도 쪽으로 가서 저희가 고양시, 일산 서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풀려서 더욱더 좀 입지적인 메리트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일산이 이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그간 모두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간 눌렸던 부분들이 다시 이제 스프링 효과를 좀 낼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 해제된 지역들을 좀 보셔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 추가 조정이 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앞으로 계속 정책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잡히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덕이동 같은 경우에 보신다면은 기본적으로 탄현지구라든지 그리고 뭐 대화지구, 그리고 그 위쪽 라인에 그 유명한 운정 신도시 쪽 라인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뭐 구도심과 그리고 신도심을 둘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덕이동 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뭐 녹지 환경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지만, 뭐 일산 신도시 쪽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호수공원이라든지 뭐 킨텍스, 한류공원, 한류 이런 그 한류월드 같은 경우에도 다 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자리라든지 주변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구도심 쪽의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백화점, 그리고 운정신도시 쪽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아울렛 등등이 굉장히 또 가까운 곳에서 아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생활 밀착형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다 갖추고 있다. 거기에다가 일단 신도심과 구도심을 둘 다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생활하기 너무나도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뭐 병원도 상당히 많이 있죠. 일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뭐 백병원부터 뭐 암센터 등등 다양한 병원들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의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덕이동 같은 경우에는 보신다면은 초중고가 다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중 고등학교를 다 500m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권으로 통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단 거주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상당히 거주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시세까지도 상당히 눌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도 뭐 서울이라든지 다양한 뭐 수용성 등등 얘기 들어보셨죠. 아파트 금액대가 뭐 한 달에 뭐 2%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민하신 분들, 실거주 고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눌려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통평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경의중앙선이 보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또 개발 가치가 높을 수 있는 지하철 연장 사업 등등이 지금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인천에서 올라오는 인천 2호선 라인들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앞으로 이런 덕이동의 미래의 가치도 상당히 또 높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버스 교통망도 지금 경의중앙선을 라인을 이용할 수가 있겠지만,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1호선부터 7호선까지도 다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환승역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덕이동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버스 노선들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서울이라든지 서울 외적, 그리고 뭐 외곽 쪽 라인들까지도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교통편을 또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지만 1기 신도시에서 대표적으로 상당히 1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초대형 위성 도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역별로 보시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뭐 남양주, 파주, 뭐 의정부 등등을 보신다면은 이동 인구수 비율을 보신다면 인구수가 100만이 넘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다른 지역이랑 비슷해요. 뭐 90% 중상을 좀 상회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일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자면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입자들 보신다면 경기도권에서 뭐 김포, 부천, 그리고 경기도 기타권, 그리고 파주 등등을 보신다면은 매년 다른 지역에 비해서 8배에서 10배 가량 전입률이 늘고 있어요. 즉 인구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흡수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특히나 서울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 하지만 주택의 보급률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야말로 앞으로 가격대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제가 입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또 교통의 확충 소식도 들려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단 GTX 노선 같은 경우에도 일단 광역교통망이 일산을 관통하기 때문에 보이시죠? 킨텍스에서부터 파주 운전까지 연장되는 부분들에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덕이동 지역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작년에 2019년도 연말에 좀 착공 소식이 들려왔는데 뭐 2024년도, 2025년도 완공이라고 하죠. 완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삼성, 코엑스 라인들까지도 내려오는 시간대들이 한 1시간 30분대 걸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40분대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워낙에 좋아졌다, 수월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3호선 같은 경우에도 뭐 용역에 착수했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2호선 같은 경우에도 김포를 지나서 올라올 예정인데 또 이쪽 라인들, 김포 라인들까지도 또는 인천 라인들까지도 그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인천 2호선의 개통 호재 그리고 GTX A 노선의 연장선에 또 혜택을 또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3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화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앞으로 덕이동을 거쳐서 운정까지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철도 3호선의 연장선의 기대감 자체도 이 지역을 좀 미래 가치를 좀 판단할 수가 있는 더군다나 이 덕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아파트들이 바로 앞에 지금 여기 없지만 앞으로 여기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편이 더욱더 편리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겠고 그리고 뭐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단순 베드타운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뭐 일산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도 있었고 사실 뭐 한류월드, 뭐 킨텍스가 워낙에 또 다양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았나 싶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대곡 복합 환승센터가 구축이 될 것이고요. 복합 환승센터가 구축이 된다면 이 안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뭐 서비스, 유통, 물류업 등등이 더욱더 구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도 담고 있겠고 그리고 자동차 연구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구 인력들 그리고 전시장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또 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유동 인구라든지 집객 효과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또 시장 경제가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내용에서 더욱 더 늘어나는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급자족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예전에는 1세대, 2세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경로당 뭐 많이 있어봐야 어린이집 그리고 놀이터 이런 등등이 기본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아파트도 주거 트렌드가 계속해서 3세대, 4세대 넘어가면서 주거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내부의 다양한 이제 커뮤니티 시설들이 지금 점점점 확충이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골프 연습장, 뭐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뭐 키즈룸, 뭐 그리고 뭐 수영장, 뭐 이렇게 등등등 파티룸 등등이 지금 계속해서 그냥 구성 커뮤니티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해당 이런 덕이동 아파트 이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이제 신설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화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그 인구들을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주거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격대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녹지율이 상당히 높아요. 44%의 녹지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쾌적한 공간이기 때문에도 주변에 뭐 공원을 안 가더라도 주변 집 내부, 단지 안에 쾌적한 녹지 환경을 또 보유할 수 있다는 또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쪽에 전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가 이렇게 입지와 호재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규제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이 투자의 목적으로도 그리고 실거주의 목적으로도 함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방 4개짜리 아파트 가져오셨어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다양하게 평형대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해당 분양 물건에 비해서도 어떻게 보면 30% 이상 인하되어 있는 금액으로 지금 분양가가 측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방 4칸에 거의 뭐 50평대, 60평대 이르는 평형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형 평형대거든요. 이런 부분들 5억 7,800에서부터 6억 3,900만 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도 임대 금액이 또 워낙 또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높게 평가가 되어 있고 4억 원을 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 뭐 사실 뭐 월세를 좀 제외하고는 대출금 필요도 없이 전세를 안고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1억 7천만 원 정도에서 2억 원, 뭐 2억 2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전세 안고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내가 만약 월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한 1억에 125만 원 정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서 방 4개짜리 아파트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들 투자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무료 세미나도 한번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무료 세미나고요. 주제는 투자는 타이밍이다. 4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소액 투자라고 합니다. 타이밍도 잡아보시고 소액 투자의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선착순으로 딱 10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빠른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채워주신 이사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자,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